코로나19 때문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야겠다. 우리 반 아이들은 사회를 어려워하는구나. 지훈이는 영어가 부족하네. 학생들에게 보정학습을 배포하긴 했는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온라인 기초보정학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기초보정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보정학습은 학생 개개인에게 자료를 제시해주고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팀즈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개개인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피드백받는 장면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기초보정학습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 보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을지 실제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기초학력 보정으로 함께 성장한 우리 반 구글 클래스룸으로 보정학습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다양한 앱을 이용해서 보정학습이 가능한데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학습이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시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링크 추가로 제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구글 문서, 구글 젠보드를 활용해서 쓰기나 혹은 듣고 따라하기 형태의 과제도 제시 가능합니다. 접속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생별 보충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정학습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의 보정학습을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저희 반은 영어와 사회 두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이 나와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탄탄 영어부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는 영어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글 문서를 활용한 방법,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방법, 그리고 구글 젠보드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구글에서 제공해 주실 때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인데 보기 기능과 그리고 또 수정 권한 그리고 또 사본 제공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서 같은 경우랑 젠보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사본으로 제공해야지 학생들이 자신만의 사본에서 쓰고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정 권한을 주시면은 전부 다 한 명이 수정하다가 같이 내용이 변해 버리기 때문에 수정 권한보다는 학생들에게 사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먼저 EBS e터치 초등 영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걸 클릭하면은 이런 문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도 밑에 내용은 링크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2-3개 정도 6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꾸준히 복습해 봅시다. 나도 모르게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학생들이 좀 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날짜와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학생들이 그날 학습한 내용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유해서 자신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이트를 접속해 하시면 다음과 같이 EBS2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터치 초등 영어인데요. 여기서 클릭하면 5학년과 6학년의 영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52강 정도 되는데요. 학생들이 일주일에 2개나 3개 정도 강의를 들은 다음에 자신이 들은 내용을 아까 그 구글 문서에 적어보면서 자기 스스로 한번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어를 듣기만 하면 안 되니까 듣고 따라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어 듣고 말하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것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 소리를 넣어 줬고요. 요 화면은 학생들이 보면서 소리에서 나는 것을 학생들이 따라서 읽어보는
식으로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걸 구성하실 때는 이제 학생들에게 보기 기능을 제공해 주시면 학생들이 이걸 듣고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드리는 것은 이제 쓰기 연습인데요. 이제 영어 쓰기도 중요하니까 한번 쓰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구글 젠보드를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구글 젠보드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두 가지의 사진을 제가 캡처한 다음에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직접 한번 써볼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점은 써볼 수 있지만 단점은 이제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약간 글씨가 이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한번 써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사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과제에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영어 보충학습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사회보충학습입니다. 사회보충학습은 이제 사회는 일단 학생들이 모르는 개념이나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개가 생각해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 스토리 한국사, EBS 러닝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카라고 해서 천재에서 제공하는 링크, 그리고 또 여기 스마트 홈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영상을 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스마트 올 TV를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초등 6학년 사회라고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제재와 단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URL 주소를 가지고 와서 링크 추가를 하시면은 아까와 같은 화면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게 과제를 만든 다음에 계속 링크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추가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BS 러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링크를 걸어주시면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으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링크를 걸어주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천재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학년별 그리고 또 4월, 5월, 6월까지 해가지고 개념 학습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습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URL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링크 추가하시면은 아까와 같은 화면으로 학생들이 사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어도 그렇지만은 기초평가를 한번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평가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준을 고려해서 문제 만들기. 저는 이제 티셀파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고요. 그다음에 한글 문서를 이제 워드로 변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 문서가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를 이렇게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글을 넣을 경우에는 글이 깨지거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풀이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재교육에서 제공하는 티셀파에서 시험지 간편 마법사를 이용해서 제가 문제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필요한 문제를 골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클릭만 하면 일로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문제의 개수나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저장하면은 한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바로 올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워드 문서, 즉 docx 문서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림은 괜찮지만은 여기 박스 같은 부분이 약간 깨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독성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문항을 이렇게 그 필요한 학생에게만 할당해 주면요, 그 학생의 화면에서 내 과제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 시험을 풀면 되는데요, 이 학생이 여기 워드를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으로 제공해야지 여러 명이 사본으로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사본으로 제공해야지 다른 학생의 다른 답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사본으로 제시해 주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학습하고 그리고 평가지를 만들어서 평가해보는 것까지 학급별 보충학습 내용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반복적 지속적 학습을 통해서 함께 차망력을 신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기초학력 보정으로 함께 성장한 우리 반 구글 클래스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팀즈를 활용한 맞춤형 온라인 기초학력 보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의 기술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2주제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번 주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위해 팀즈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아이디어는 팀즈를 활용하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온라인 실시간 화상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결손 보정 및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정규 시간 외에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별도의 맞춤형 온라인 실시간 화상 수업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팀즈 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 공유와 과제 제시 및 채점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평소 수업을 진행하시다 발견할 수 있는 수업을 따라오지 못해 점점 배움에 흥미를 잃어가는 몇몇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때마다 교사로서 큰 고민과 모든 학생을 성취 기준에 도달시키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방과 후 특별 보충 수업을 제안하면 학원에 가야 된다, 다른 일정이 있다, 또한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한다 등등의 이유로 특별 보충 수업을 거절하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곤 합니다. 또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이 보충 수업 받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특별 보충 수업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교사로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게 지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학습 지원 학생들을 위해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려고 해도 시간적, 공간적,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환경적 제약이 너무 많죠. 그런데 팀즈, 즉 온라인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팀즈를 활용한 맞춤형 온라인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 지원 학생들을 위한 오피스 365 계정 생성 및 제공이 필요하죠. 또한 학급 팀 내에서 학습 지원 학생들을 위한 모임이 시작되면 다른 학생들도 그것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학급 팀 외에 학습 지원 학생들을 위한 팀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이 팀즈를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나 태블릿 PC로 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학습 지원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겠죠. 또한 학습 지원 학생 가정 내 인터넷 환경 구축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구축이 안 돼 있다면 구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인터넷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학습 지원 학생의 상태를 이제 잘 안내를 해주시고, 이 활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주시고, 또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활동 시간을 확보하시고 시간 계획도 수립을 하시면 좋겠죠. 또 학습 지원 학생이 팀즈를 잘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팀즈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팀즈 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도 같이 함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팀즈 화면을 직접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급에 그런 팀이 있다면 그 학급 내에서 모임을 시작을 한다면 그것을 다른 학생들도 그 학습 지원 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모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또 학생들, 뭐 그런 시기의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보충학습을 한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지원 학생들을 위한 팀을 따로 개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팀에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이제 검색을 하셔서 네,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임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이죠. 네, 모임을 시작하는 아이콘은 바로 지금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창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 모양이 있죠? 예,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특별보충 수업에 관련된 이제 시간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습 지원 필요한 학생과 함께 그 시간 계획과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모임을 하셔서 학생을 위한 개별화 수업을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로 구성된 팀 안에서도 또 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어쨌든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내에서도 어쨌든 상중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화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좀 그 학습 지원 학생들로 구성된 팀 안에서도 조금 모둠 수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 추가를 하셔서 그렇게 또 이 안에서의 팀별 또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 자료를 여기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뭐 국어면 국어 폴더를 만드셔서 이렇게 폴더를 만드셔서 뭐 국어 학습 자료, 뭐 수학 학습 자료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셔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보충 학습 자료를 여기에다가 같이 공유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 설명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기 전용 수업 파일이 여기로 이동합니다. 학생이 이 파일을 읽을 수는 있지만 교사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또 여기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트와 캔버스에 개인 공간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원노트와 연동해서 수업용 전자필기장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공동 작업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라이브러리, 교사 전용 섹션, 학생 전자필기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누가 편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볼 수 있는지 편집의 제한도 둘 수가 있습니다. 학생별로 개인 공간의 섹션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시작되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의 원노트와 관련해서 지금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원노트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보시면 학생 전자필기장은 교사와 각 학생 사이에 공유되는 비공개 공간이에요. 교사는 모든 학생의 전자필기장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전자필기장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라이브러리는 교사가 학생들의 유인물을 공유하는 읽기 전용 공간입니다. 공동 작업 공간은 모든 구성원이 자료를 공유하고 구성하고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와 관련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과제창에서는 또 과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학생들에게 어떠한 과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과제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를 활용해서 퀴즈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수도 줄 수 있고요. 네, 옵션도 이게 사지선다형처럼 이렇게 해서도 만들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다양한 기능을 이 팀즈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협업 플랫폼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에 따른 성적, 학생들의 해당하는 성적도 여기에서 아이들이 과제를 잘 했으면 그거에 관련해서 또 과제나 또 퀴즈 같은 것들 채점하고 또 수업도 잘 들었는지를 확인해서
성적도 학생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의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 안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팀즈의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앱들을 이 안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활동의 목적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 앱을 선택을 하셔서 이 안에서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방법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부진의 조기 예방과 체계적 지도를 위한 팀즈 활용 맞춤형 온라인 기초학력 보전 프로그램 운용으로 우리 반 학생들이 함께 또 모두 행복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어떨까요?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기현이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어려워하는 사회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 한번 올려줘 봐야겠다. 은성이는 영어 학습이 어렵다고 했으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은 자료와 쓰기도 연습시켜줘야겠어. 얘들아, 어려워하는 과목을 좀 꾸준히 공부하니 어떻니? 완전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조금씩 긴장 풀려서 이제